이거 걸리면 정말 위험한데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 야근 약사에게 상품 리뷰는 누구? 장박사 정선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성이라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겪게 된다는 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기처럼 굉장히 흔한 증상이지만 목숨에 지장이 있거나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쉽게 넘기려다가 정말 생고생을 하고 이 질염을 또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요. 조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가진단 체크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에 대한 정보를 딱 정리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질염은요, 우리 여성 호르몬하고도 연관성이 꽤 높아요. 생리 전후라던가, 우리 임신 전후, 그리고 여성용 경부용 피임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폐경기에 이른다거나 했을 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질염은 성인 여성뿐만이 아니라요, 청소년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린 유아기, 아동기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질염의 현상은 이제 여러 그 점막들이 많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 점막을 이루는 구성은 코 안, 입 안, 질. 근데 이런 점막으로 이루는 그런 조직세포들은 어떤 세균에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세균 감염을 스스로 이제 자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점막을 분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막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리고 막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점막을 계속 분비하는 거예요. 우리 질염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그 점막에서 나오는 이제 증상들을 체크할 수 있게 스스로 이제 알기만 해도 치료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가진단 체크 방법을 이제 제가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질염의 종류는 총 3가지, 자가진단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함께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질염 자가진단 체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총 6가지 형태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상에 따른 질염의 종류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있는지, 분비물의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분비물의 색상, 냄새량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성관계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분류를 해서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진단은 병원을 찾으셔야겠지만 스스로 이건 좀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네? 라고 이제 진단하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려움이 있어요? 예, 있으면. 그리고 분비물의 형태가 두부 찌꺼기라던가 이제 약간 치즈처럼 하얀 찌꺼기가 나온다 싶으면 이 증상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색상은 변하지가 않는데 냄새도 없어. 분비량이 그렇게 막 많아지거나 그것도 아니야. 하지만 성관계시에 약간 통증이 느껴져 라는 증상이 있다면 어디에 해당이 되시냐면 요거는 칸디다 질염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는 감기처럼 흔하다라고 할 때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여성의 75%가 걸리기도 합니다. 4명 중에 3명이 걸리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곰팡이성 전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습한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레깅스 같은 거, 쫄바지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실 때 예쁘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통풍이 덜 되다 보니까 그런 칸디다 질염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고 해요. 이런 질염이면은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지노베타딘이라던가 질정제라던가 아니면 세정제로 집에서도 자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요거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시면은 판단하시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가려움은 없어. 또 분비물도 그렇게 막 이상하게 찌꺼기 같은 건 없는데 그런데 분비물의 색상이 황록색으로 변했어. 냄새도 생선 비린내로 너무 독해. 역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분비물이 너무 양이 많아졌어.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돼요? 요거는요, 세균성 질염에 해당이 됩니다. 세균성 질염은 흔히들 말하는 유익균, 유해균, 락토바실러스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균들이 현저하게 비율이 떨어져서 그 역할이 떨어져가지고 산도가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세균성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자가치료보다는 병원에 가면은 약 한 번 먹으면 끝나요. 금방 치료가 됩니다. 항균제 질정제를 처방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진단하실 수가 있고요. 3번째로는 요거 조금 이제 심각한 경우가 드는 게요. 가려움
거품인데 그냥 가려움이 아니야. 붓거나 열감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홍반이 느껴지는 정도로 아주 심한 느낌. 질 분비가 거품이 섞인 흰색 분비물이 느껴져요. 이 찌꺼기하고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도 황록색인데 냄새가 생선 비릿한 그런 냄새가 아니라 악취라고 할 정도로 심한 경우. 그리고 이제 분비량이 정말 심해져요. 그냥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해지는 정도. 그리고 성관계 시 역시 통증이 심한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면성도 있어요. 수영장이라던가 바다 아니면 이제 뭐 우리 사우나 가서 물에서도 전염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수건 같은 거 같이 쓰면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수영장 갔다 와서 좀 이상해 하면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아요. 요건 뭐냐면은 바로 토리코모나스 지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항생제로 치료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성관계 파트너와 함께 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증상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지렴 자체가요, 감염이 되는 경위가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다고 해요. 옛날에는 지렴에 걸리면은 뭐 행실이 나쁘다 어쩌다 뭐 네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어른들이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워낙에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체크하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약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세정, 이제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생기는 버릇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성분들 샤워를 하실 때 그냥 비누로 씻거나 아니면 바디 제품으로 그냥 대충 씻고 같이 씻고 말잖아요. 삐삐삐삐. 안 돼요. 진짜 나쁜 버릇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 자체가 산도를 pH 4.0에서 4.5 정도로 약산성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비누라던가 바디 클렌저는 약산성이 아니라 대부분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을 띠고 있는 질 전문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막 깨끗하게 씻는다고 빡빡 씻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볍게 외음부 정도로 씻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가들 있잖아요. 아가들이 대부분 지렴에 걸릴 경우에는 이제 응가하고 나서 이제 뒤처리를 깨끗하게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따님을 키우시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용변 처리하는 방법들 이제 교육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버릇은 뭐냐면 우리 약간 이제 제가 칸디다 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여성들 레깅스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쁘기는 하는데 늘상 너무 자주 입게 되면은 아무래도 질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통풍이 잘 되는 이제 뭐 면 속옷이라던가 아니 파자마 같은 거 집에서 입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헐렁헐렁하게 입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칸디다 질염으로 고생을 좀 했었어요. 치료도 받고 이제 습관을 좀 많이 바꿨죠. 집에서도 저 좀 헐렁한 꺼벙한 우리 남편 트렁크도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이런 질염들 평소에 자가 체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폐경기에 이르러서는 질 자체가 좀 건조해서 아무래도 자가 치료라던가 이제 점막을 통한 이런 여러 증상을 호전시키는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많이 하시고요. 여성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나를 위한 투자들, 관리, 그리고 세심한 체크, 꾸준한 것이 내가 건강하게 세포 속까지 예뻐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또 시간에는요, 여러 좋은 정보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막 한번 그 지렴에 걸리면 막 죽을 년처럼 막 죽을 년이란 안 되겠다. 죽을 정말 나쁜 여자처럼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내가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해보고 싶네. 아 이거 이번 쿠킹 별로 재미없겠는데.